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타이건의 직접교류입니다. 저희 삼성 이제 2022년도 상반기 이제 서류 결과 발표 났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1번 문항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오늘은 2번 문항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차차 이제 3번, 4번 문항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문항 2번이고요.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가지고 1500자짜리 에세이입니다. 사실상의 본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1500자가 생각보다 꽤 장수가 이제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테마로 나눠서 좀 작성을 하고는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거고요. 어떻게 쓰면 된다라는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될 거니까 넘어간다 치더라도 일단 전략입니다. 어떻게 본인의 아이디어 혹은 본인의 메시지를 빌드업 할 것인가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와닿지 않겠죠.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특히 이러한 이제 자소서에서 에세이를 쓸 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뭔가 주장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나는 이런 걸 했다. 혹은 나는 뭐 이러이러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주장과 덧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어떤 근거를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제 뭔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500자 중에 절반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700자, 800자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히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자소서들을 살펴보면은 짧은 자소서에도 불구하고 메시지가 분산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곳저곳 사방에 뻗쳐 있다거나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최대한 상세하게 이제 하되 나열식 서술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대명제를 깔고 나는 어떠한 식으로 내 스토리를 풀어나가야겠구나 라는 그런 어떤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방식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전략을 만들어 나가시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남들은 어떻게 썼다. 남들은 어떻게 썼는데 뭐가 잘못됐더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써야지라고 아이디어를 잡으실 수 있다라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바로 진행합니다. 자, 사례 1번이고요. 편의상 인턴인지 아니면은 중고신임인지 따로 구분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요, 랩을 하며 깨달은 실패의 중요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요한 내용들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랩, 그리고 실패라는 이야기를 했죠. 자,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가요제에 나갔는데 쭈쭈쭈쭈 했는데 결과는 예선 탈락이었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에 가요제에 재도전했고 나아진 모습으로 랩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뒷부분이 꼬여 제대로 마무리를 못했고 또다시 예선 탈락했습니다. 이제 성장의 기회, 드디어 여기 나왔죠. 실패의 중요성이라고 얘기했죠. 성장의 기회라는 걸 알게 되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이제 잠깐 홀드 시켜놓고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고요. 보라색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키워드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즉 뭐냐? 랩이랑 실패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이 랩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죠. 가을대학 가요제에 탈락을 했고요. 다음에도 도전했고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탈락을 했는데 그래 이게 기회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이제 사실 좀 애매한 구석이 있는데요. 굉장히 한번 냉정한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자소서를 쓰는 거는 뭐냐면요. 사실 어떤 면에 있어가지고는 어느 정도 해피엔딩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실패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서 실패를 딛고 잘 됐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실패를 딛은 게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지원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요. 실패를 2번 했다라는 얘기만 했고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2번 실패했네.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이 자소서에서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었어야 되냐면은 그래서 뭔가 성공한 경험을 했는가? 왜냐면은요, 이거 자칫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그래, 실패 중요하긴 해. 그런데, 난 그래, 실패가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일단 2번 다시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예요? 중요한 거 깨닫기만 하고 행동을 안 한 셈이 돼버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뭔가 자소서에서 뭔가 어떤 에피소드를 적어내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메시지, 실패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실패가 중요한 거 왜 깨달아요?
실패를 통해서 뭔가 성공을 하기 위해 그런 이제 우리가 실패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내가 성공을 했구나 라는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적었잖아요. 다음에 뭘 어떻게 해서 좋은 결과를 냈는지를 적어주신다면은 어떤 메시지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이제 이 지원자 같은 경우는 실패가 중요했고 이 실패를 딛고 성공했다라는 메시지까지 전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스토리라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고요. 그래서 이제 쭉 읽으면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이제 읽다가 이제 3학년 2학기에 이 학생이 어떤 교과명에 대해서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을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먼저 이 얘기를 할게요. 실명을 노출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실명을 노출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짧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명을 노출하는 거는 좋은 자소서 전략인가?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19년도 기사고요. 블라인드 채용 확산, 자소서에 학력 감시하면 불이익.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꼭 사기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 당연히 본인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노출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견해가 다를 수가 있기는 하겠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느 자소서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개인 신상이 노출이 되는 건 별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두 번째 사례의 어떤 자소서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교과명이랑 교수님의 이름을 공개를 했잖아요. 사실 교과명은 비슷한 교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노출해도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이름을 이제 여러분들이 적게 된다라고 하면은 교수님의 사실 뭐냐,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어느 학교 출신이라는 거 바로 나오잖아요. 사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저는 신원이 드러나는 그런 류의 그 자소서 적기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 얘기 했으니까 쭉쭉 한번 아이디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취를 먹고 자란 설계에 대한 열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취를 먹고 자랐다라고 했죠. 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에 어떤 수업을 강의를 했고 이제 뭐 했는데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서 B- 학점을 받았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회로 설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이름과 관련해 뭐 넘어가기로 하고요. 회로 설계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네거티브 익스피리언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쓴 자소서에 반밖에 안 됐잖아. 그러면 뭔가 좋은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네. 뭐 이제 미팅을 하고 이제 어떤 교수랑 친분이 쌓이게 되자 지난 과목에서 B-를 받은 것이 부끄러워졌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참여하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실력 좋은 학생으로 인정받고 스스로 떳떳해지고 싶어서 그 과목을 재수강을 했고요. 종합 1등을 해서 A+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양한 설계를 경험하고 성과를 내며 성취감을 느끼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잘 썼어요. 어떤 면에서 잘 썼냐면요. B-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뭔가 위기도 있었고요. 부끄러워졌답니다. 성찰도 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A뿔을 받았습니다. 보다 좋은 결과도 있어요. 잘했잖아. 메시지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성취를 먹고 자란 설계에 대한 열정이라고 그랬죠. 다양한 설계를 경험하고 성과를 내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약간 딴지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사실 굉장히 이거 위험할 수 있는 자소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성취가 없으면 때려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긴 한데 사실 저는 이게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있잖아요. 회사에서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어떤 인재를 필요할까요? 성취가 잘 나면 좋아. 근데 성취가 잘 안 나는 상황에서도 기운을 낼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죠. 그쵸? 그런 걸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성취를 먹고 자란 설계에 대한 열정이라는 거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성취가 없을 때는 나는 열정이 식을 것인가 라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를 잘못 썼다라는 게 아니라 메시지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성취라는 게 반드시 좋은 키워드만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해서 해외 봉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캄보디아 해외 봉사에 다녀왔다라고 하고요. 뭐 점점점점 해가지고 뭐 사회적 가치를 실현을 하기 위해서 각 전공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겠다라고 하고요. 본인은 반도체 설계 전문가로서 전력 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개발을 하여 환경 보존에 기여하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문단 볼게요. 교육봉사에서 과학팀 팀장을 맡았고요.
그랬는데 이제 캄보디아라 그랬잖아요. 언어 소통이 힘들어가지고 미친 듯이 공부했고 5일째부터는 크메르어로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열심히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름이랑 굉장히 유사한 이제 본인의 이제 애칭을 이제 노출을 하면서 이제 단원의 부름을 사기도 했다라는 이제 자랑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세 번째 문단입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은 팀에서 소통하는 방법과 긴밀한 협동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그리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생활의 방향성을 제시를 해줬다라고 하는데, 자, 잘 썼다라고 하진 않을게요. 그러나 일단 칭찬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뭘 칭찬하고 싶냐면요, 디테일이 들어갔어요. 뭐냐면은 9박 11일에 해외 봉사를 다녀오면서 야간 비행기 탔네요. 40명의 봉사단원 모두와 친구가 됐다. 네, 디테일이 있잖아요. 이런 디테일은 사실 좋습니다. 길지 않고 뭔가를 했다라는 거를 숫자로 나타낼 수 있었죠.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 좋은 거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냐면은요, 자, 일단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데, 저는 왜라고 적었잖아요. 물론 그 아래에 적혀 있습니다. 모두와 친구가 되어 소중한 인연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좋은데요. 자, 여기서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뭐냐면은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어떻게 터닝 포인트가 됐냐라는 거죠. 자, 사실 여기서 터닝 포인트와 관련돼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는 있기는 해요.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팀에서 소통하는 방법과 긴밀한 협동의 중요성을 익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 경험, 즉 캄보디아 해외봉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마 이런 질문을 바로 던질 것 같습니다. 이 경험이 삼성에서 일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되게 냉정하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볼게요. 팀에서 소통하는 방법, 긴밀한 협동의 중요성, 당연한 겁니다, 사실. 자, 근데 그러면은 이거 당연한 얘기를 하면 안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에세이, 이 자소서에서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띄엄띄엄 있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자, 볼게요. 캄보디아 해외봉사 같고,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요, 전력 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개발을 해서 환경 보존 얘기 나왔죠. 근데 두 번째 문단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언어 소통 이야기를 하고서 그리고 크메르 수업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이게 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중요하긴 한데, 이 경험이 삼성에서 일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라면은,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요,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지원을 한 거지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지원을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색깔도 다르게 칠했잖아요. 지금 메시지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자소서를 읽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지원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 문단은 서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됐냐라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자소서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좀 이제 분산된 메시지를 가진 자소서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자 같은 경우는 좀 더 작정하고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집중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기주도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바꿨고요. 캄보디아 해외봉사 동일합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페인트 작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인트 작업 중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에는 타임 체커가 되기를 자청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 40분마다 10분간의 휴식 시간이 있다라고 했고, 농담을 던지며 단원들을 웃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스스로 찾은 저의 역할로 인해서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예요? 첫 문단에서 같은 경우는 뭘 했는지에 대한 본인의 사례를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요. 나는 이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주성이 장점이라고 그러고요. 팀원들에게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한다 그럽니다. 어디서 나왔죠? 같은 색깔로 칠했습니다. 농담을 던지면서 단원들을 웃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재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회사랑 뭐 연관이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조직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원이 될 수 있다라고 어필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은 내가 일을 하는데 사용이 안 된다면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번 자소서를 위해서 뭔가 에피소드를 기억 속에서 꺼내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라면 그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삼성에서 일을 하는데, 혹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는지 간에 그 회사의 일과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그 이야기들을 엮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였고요. 앞으로 이제 차차 이제 뭔가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궁금하거나 다뤄줬거나 하시는 내용이 있다면은 꼭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네,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